안녕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많이 오셨네. 예, 인사 드려야겠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여기 오셨으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이죠, 지금. 여기다 체육관에 붙이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김성주 의원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정화 의원님의 사무장인 이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역사 선거 이렇게 곧 다가오는데 저희가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 의원님 오시게 된 동기는 이따가 아마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명록을 좀 적었어야 되는데 바쁜 관계로 제가 못 적었습니다. 제가 일단 아시는 분 위주로 제가 일단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배 우리 전주시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춘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청모 회장님 지금 방금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도음식 이야기 우리 김관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현대 위원장님이신 전봉건 우리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연보 우리 덕진구 자연보 류노열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고 제가 이 성함을 되게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민우삼동 주민잔치위원장 우리 그 김진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장애인 전라북도 장애인협회 우리 김영권 우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해무 우리 그 도당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덕진 지역위원회 김용태 우리 고문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도필에 우리 그 1등으로 당선된 우리 최은희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용재 우리 고문님 모셨습니다. 덕진위원회.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가질까요? 그럼 일어나서 우리 그 제가 또 잘 모르시니까 우리 한정환 선생님 그 옆분부터 우리 성함하고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정환 씨고요. 무아이고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우아이동 한정환입니다. 저는 무아이고를 나왔습니다. 정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아이가에서 온 안비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가나 비정교회 우아이동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 네. 반갑습니다. 이기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서동희 시청, 네. 이노삼동 이상선입니다. 시장 서동입니다. 한국수계요. 우리 김인순 박사님은 인사 안 하십니까? 저도 해야 돼요? 예. 김희순이라고 합니다.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입니다. 후보 남편이에요. 그리고 권도희 국장님은 잘 아시죠? 네, 권도희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오신 우리 한병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동양주류 네. 옛날 동양주류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성천동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금 당사자인 우리 오정아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지금 선거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 그 오정아 후보님 많은 지지를 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과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뒤에 분들은 다과가 없네요. 이게 좀 이렇게 소감하고 우리가 방울토마토 좀 준비했는데 좀 드시면서 편안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그 김성주 국회의원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의원님. 앉아서 할까요? 예. 수면 쳐다보시려면 목이 아프실 테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선거가 후보 등록이 다 마쳐졌죠? 후보 확정이 다 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은 며칠인가요? 22일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선거를 몇 번 치러보면 그 선거 정직 선거 운동 개시하기 전 며칠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때 좀 준비를 좀 잘 하는 후보와 팀들은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잘 안 되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성과가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선거를 도의원 선거를 2번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지만 자기 혼자 등간에 살아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경험해 오다가 제가 이제 지역의 책임자로서 이제 모든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다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밤에 자리에 누우면 여기는 어떨라나, 여기는 잘할라나, 이런 걱정이 이렇게 많이 돼서 마치 자식을 많이 두고 있는 부모 심정처럼 요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후보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 또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뵙고 이번 선거의 의미하고 이번 선거에 어떤 후보가 주민의 대표가 되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를 서로 좀 나누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오종화 후보가 처음인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선거법상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권도현 국장님 아신가요? 이게 저는 이제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니까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당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아마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이 얘기할 때 약간의 좀 제약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피해가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2006년도 가는데 한 8년째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새정치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정치했던 사람은 다 구태고 낡은 정치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얼굴이 뜨겁고 또 화도 나고 또 서운하기도 한 이런 경험들을 이번에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도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좀 겪었는데요. 결국 이런 게 이제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잘 이렇게 묻어지겠지만, 지금 상태는 이번에 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과정은 한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천한다고 했다가 공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후보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그 결정 과정도 한 정당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규칙대로 하면 되는데 합당이 되다 보니까 그 규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선과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의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 별로 썩 기분들이 서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항상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 단위로 항상 있는데 가장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 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뽑는 선거, 상대적으로 지방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도의원을 경험해보고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정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
가장 밀접하게 시민들의 생활하고 좀 밀접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중요한 뭐 제도나 법을 만들기는 합니다만 여야 대결 구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하는 의도대로 하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그 애매한 그런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양보와 타협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데 지방의회는요 비교적 그런 갈등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의원 한 명이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확 나는 거. 이게 제가 경험한 지방의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의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 구조 자체가 좋은 사람들을 발탁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지역에서 일정하게 활동하면서 뭐 인지도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의원으로 뽑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 있는 묻혀있는 능력 있는 신인을 발굴해서 대표로 진출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좀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많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한 지역에서 두세 명 후보를 뽑는 이런 어려운 선거 대신에 전주시를 단일 선거구로 해서 후보들이 연명으로 쭉 몇십 명씩 나와서 여기에서 아주 괜찮은 분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원이 되도록 하는 이런 유럽식 제도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거를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 다음에는 4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뭐 그렇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돼서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제 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또는 인적인 구성으로 보면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를 바꿔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희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임무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 편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로 공천, 사천함으로써 의회가 국회의원의 충성 부대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선거를 무공천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지방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이고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도 좋은 후보를 잘 선택해서 의회에 진출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좋은 후보의 기준 각자 서로 틀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을 보면서 경험한 바로는 좋은 후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 이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개인적인 이해나 그런 특정한 집단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전체 이해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공평하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은 1, 2년 안에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를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제 경험상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정치는 무슨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말과 또는 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말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을 설득하거나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의원들은 윽박질러서 또는 뭐 사정하고 매달려서가 아니라 충분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해내야 그래야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감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진 후보들이 보면 활동을 참 잘합니다. 그냥 좀 친하게 지내서 이건 좀 해줘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주민들한테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충분히 동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가 일을 잘하는 후보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본 경우들입니다. 제가 어떤 후보는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녀요. 뭐 경전사도 많이 찾아다니고 뭐 막걸리집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고 하는데 이분은 민원을 가져오는데 자기가 하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요. 도의원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시의원은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할 거는 다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해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도의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그 해결해주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성실하게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그냥 그거는 뭐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제가 꼭 해줄게요라고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잘라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또 안 되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의원들은 제가 보니까 동네에서 평판은 별로 안 좋다라는 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정말 이게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주민들 상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후보가 대표로서는 아주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의원이면 그냥 아무나 그냥 선택하면 되느냐? 저는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는요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하다못해 한 명의 동료 의원을 설득하거나 아무튼 여러 명이 같이 동의를 해서 무슨 법안도 내밀고 관찰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잘나서 아무리 뛰어나게 똑똑하게 잘나도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허사입니다. 열심히 본인은 잘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못 이루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이런 일들을 못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것이고 그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소속 없이 혼자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동료 의원들의 소속된 집단의 지지나 지원 없이는 그걸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유력한 집단, 정당, 예를 들어서 다수 여당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소수 정당보다는 다수 정당이 훨씬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아무 소속도 없는 사람들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큰 정당의 다수당의 의원들이라고 하면 훨씬 그런 거에 있어서 힘을 얻게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만족스러우면 저는 정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보수정당, 지금 이제 여당이죠. 새누리당은 지금 세상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호남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못한 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놓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야당은 비록 소수의 부자들은 특권 세력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래서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을 해서 저희들의 이상에 맞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정치 목표입니다. 또 전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또 지역도 민주적인 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의 지역 발전이라고 얘기 않고 민주적인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장이 들어오고 무엇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또 어느 특정 지역에만 어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진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그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이 정치의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뭐 저 같은 국회의원이 첫 번째 과제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 공동 의무로 느끼면서도 이것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분들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무슨 시의원, 도의원들 줄 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거꾸로 제가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줄을 씁니다. 잘 보셔서 제가 잘 보여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여기 계신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제가 또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는 동지다, 동료다,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하시오라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같이 토론해서 이거는 내가 꼭 내 역할로 해서 꼭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도의원, 시의원이 많아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실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오정화 후보는 제가 뭐 오랫동안 일을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인상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짧은 활동 기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믿음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오정화 후보만 다 잘 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정당에 있는 또 다른 두 후보도 다 같이 당선이 돼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정화 후보를 세게 좀 밀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저희 당의 다른 후보들을 잘 더 밀어주셔서 동반 당선이 좀 돼야 이 지역이 균형 있게 힘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지역에서 다들 영향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신 분들이 오정화 후보 사무실 갔더니 김성주 의원이 오정화 후보를 세게 밀더라 뭐 이런 얘기 소문이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다른 후보들이
저한테 항의도 좀 할 것 같고 국회의원이 왜 시의원 선거에 나서서 그러느냐고 하는 아마 견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후원의 의무가 저는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이런 부탁을 말씀을 제가 드려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회 보시는 분 사례 보면 후보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이 네, 국회에 2006년도부터 대선구를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권한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결단을 했죠. 그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약한 자에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말 필요한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김성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이제 아래서 깨려고 6월 4일날 깨려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고정관념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어렵고 그래서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김성주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게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 못하는 것도 좀 닮았고요. 유머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노래 잘해요. 시간이 좀 늘었나요? 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힘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했고요. 시작하면서 각오는 분단했습니다. 일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도 했고요. 또 어려움 극복하리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 나오는 시의원들, 무소속 후보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캠프에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정도 아름답게, 결과는 멋지게. 그래서 3명이 함께 고청을 받았기 때문에 3명이 함께 당선이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하지. 상대 후보 끌어내려서 내가 당선이 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다른 후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신 정말 귀하신 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그에 정말 보답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지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 정말 귀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런 없이 이렇게 도와주실 때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부담이 좀 됐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정말 당선이 되어서 제대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정말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배 우리 수 회장님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잠깐만 우리 그 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재 의원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정화 후보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오늘 간담이라고 저도 이렇게 노인의 지역에 사는 한 사람과 같이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지역에 77년을 살면서 정치적인 꿈을 34살에 가졌다가 43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꿈은 바른 사회, 살기 좋은 나라, 내 지역 가꾸는 거 이것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지역의 꿈을 갖고 지역 발전과 시 발전을 해서 오정화 같은 후보가 깨끗한 후보죠. 사실은 참 정치도 깨끗하고 사회도 물들지 아니하고 배운 이념 그대로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게 크나큰 꿈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선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말이지만 이상스럽게 제 선진 때부터 7번 선거를 내가 했어요. 재선거까지. 나는 낯선잡니다만 34살 때 자유당 때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이 있거든. 해방이의 아버지 선거, 형님 선거, 또 선거, 아버지 또 면담하고 또 시원, 2대 시원으로 3대 시원 선거.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7번을 제가 마지막으로 문 닫고 저는 43년간 문 닫고 정치는 이제 입문을 않고 찾아주시면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느낌을 갖고 그들의 비판도 하고 잘하면 또 박수 치고 잘못하면 솔직하니 비판도 많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철부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잘 보라고 하는 제 채찍이죠. 개인의 채찍인데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하시면 박수 계속 치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만이 그분이 정치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격한 제 개인적인 그런 인상발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오늘 오정화 후보는 제가 남긴 글을 전다 썼는데 보수로까지서 제가 살아온 17년간 인생의 경험으로 아버지 선거 내 선거도 또 이 선거는 교회에서 끌어주는 선거가 조직력과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가 있지만은 이 선거의 성패는 후보자의 다리 닳도록 주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쓰는 선거 후보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보다도 정치적으로 큰 인물을 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동재 의원이 계신 분자도 죄송합니다만 후보자의 용기를 가지고 여기 양양에 육사 그날 선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승자가 꼭 됩니다. 아정한 용기를 가지고 승자 용기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승자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 아중중학교 운영위원장 우리 이덕현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고 우리 오정화 후보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덕현 위원장님. 제가 그 인사를 아까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안중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지금은 전라북도 강도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장 열릴 수가 없는 자리이니까 제가 직업을 바뀌는 거고요. 오정화 후보님을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3글자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주민의 행복을 위해 뛰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참 일꾼이 되어줄 그대는 화사한 직립국과 같이 향기롭습니다. 맞고 후보님을 위해서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잠깐 우리 그 격진위원회 우리 이윤영 우리 고문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럼 우리 이덕현 위원장 전 운영자님이 마무리 화이팅 우리. 아예 간단히 없어도 큽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우시고 아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우아 이동하고 이런 삼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 밴드에
밤 12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리에 딱 설 때요, 차에서 너무 눈물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감성도 있으시구나. 아마 저런 감성이 있으시면은 우리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실